What is devs? This is the only principle you need to understand. 천재 IT 기업 총수의 어떤 폭주, 빌런화를 다룬 또 다른 작품을 하나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길게 소개해 주세요. 네. 뭐죠? 데브스. 데브스. 보셨죠? 아, 네. 이게 제가 그 누가 추천을 해가지고 제가 추천했잖아요. 아, 네네네. 근데 그 전에 어디 뭐 넷플릭스 아니다 왓챠인가? 그 왓챠에서 꼭 봐야 될 드라마 뭐 해가지고 누가 추천을 해서 그 인터넷에서 어떤 분이 블로그에서 추천해서 봤는데 옛날에 1화를 봤었던 거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렇게 해서 접하게 됐습니다. 데브스 왓챠에서 그 단독 공개를 했거든요. 지금 현재 시즌 1만 나왔습니다. 시즌 2가 제작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에피소드는 8개. 연출은 알렉스 가랜드라는 분인데요. 크게 알만한 영화는 28일 후 좀비 영화의 좀 기념비적인 영화죠. 28일 후에 각본을 썼대요. 각본. 아, 그래요? 네, 감독으로 해서 우리가 좀 할 거는 엑스마키나. 진짜요? 네. 그다음에 서던리치 소멸의 땅. 아, 어쩐지 분위기가 너무 비슷하죠. 그렇죠. 분위기가 좀 비슷하죠. 이런 거를 감독했던 그런 감독이고요. 출연진은 우리가 다 모르는 사람만 나옵니다. 여기 그 특이한 거는 여기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중국계 일본계 아니에요? 일본계 그 배우가 있는데 상당히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요? 안 쳐줍니까? 아니요. 개 쳐줘요. 그래서 거기에 그리고 한국계 배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인종 다양성이 굉장히 좀 뛰어나요. 오히려 여기 백인이 왜 이렇게 없냐 싶을 정도로. 그리고 뉴스룸으로 유명했던 앨리슨 필이라는 배우 뉴스룸에서 그 유명한 짤 있죠. 그 미국은 왜 위대하죠? 라고 질문을 하는데 뉴스룸 주인공이 미국은 위대하지 않다라고 답변하면서 분위기가 쌓이지는 그 짤이 있는데 거기서 그 질문을 했던 여대생으로 나왔던 앨리슨 필 이분이 좀 웃긴데 사건 사고가 좀 있더라고요. 이 양반. 네네네. 이분이 SNS에 상반신을 노출한 그 셀카가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네네. 얼른 삭제가 됐는데 보통 이건 이제 유출이거나 막 이런 건데 얘는 그게 아니라 자기 남자친구한테 보낸다는 게 트위터에다 올려가지고 부랴부랴 지웠지만 전 세계에 이미 그 사진은 캡처되어서 뿌려졌다 하는 그런 배우이고요. 배경은 근미래 되겠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아마야라는 최고의 IT 기업이 있어요. 지금으로 치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뭐 테슬라 이거 뭐 다 합친 회사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최고의 천재들만 모아서 일을 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 IT 기업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인공지능도 연구하고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핵심 부서는 바로 데브스라는 부서인데 뭐 하는지는 이 직원들도 몰라요. 다만 그 데브스라는 거는 이 회사가 막 학교 캠퍼스처럼 어마어마하게 넓지 않습니까? 한 서울대 한 5배쯤 되나 봐. 거기에서도 가장 그 내밀한 곳에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숲을 가로질러서 가야 이 데브스라는 부서가 나오고 그 데브스라는 부서는 온갖 보안 장치로 특수 설계된 건물 안에 있고요. 그리고 무중력의 공간에 그 연구실을 띄워놨죠. 거기에 이 회사에서 선택된 소수의 천재들만 들어가서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가 대형 양자 컴퓨터의 역할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양자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급 천재들이 모여서 뭔가를 연구하는데 뭔지는 몰라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뭐 등장인물로는 우리의 주인공 릴리 첸, 뭐 중국계인 걸로 나와요. 드라마 상에서 홍콩으로 돌아가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맞아요. 이 아마야의 그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릴리 첸의 남자친구가 세르게이라는 사람인데 이 세르게이도 역시 아마야의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죠. 어느 날 이 세르게이가 데브스 부서로 픽업이 되자마자 이 남자친구가 행방불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마야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를 계속 알아보는 뭐 그런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이 데브스가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는 연구와 결부가 되면서 음모에 휘말리게 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포레스트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이 아마야의 CEO죠.
그냥 외모를 보더라도 뭐 주커버거 느낌이거나 네네. 뭐 이런 느낌, 그냥 실리콘밸리의 네. 천재 부자는 저렇구나. 예, 요즘 트렌드죠. 예, 그렇죠. 거의 정형이죠. 그런 사람입니다. 약간 히피빌의 긴 네네. 머리와 수염, 그리고 항상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난방을 단추를 풀어헤친 난방을 대충 걸치고 뉴발란스를 신고 소탈하게 다니는. 네네. 차도 한 30년 된 차를 몰고 다녀요. 음. 뭐 그런 아주 소탈한 네. CEO입니다. 그리고 직원들하고도 아무런 권위나 이런 거 없이 아주 격이 없이 소통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늘 우울해 있어요. 사람 표정이. 기본적으로 우울이 깔려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뿐인 딸 그리고 아내를 수년 전에 사고로 잃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여파로 좀 우울해 있고, 그래서 아마야의 회사에는 자기 딸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대한 조형물이 있죠. 네. 그 숲에서 가장 큰 나무보다도 몇 배나 더 큰 아마야의 거대한 조형물이 이렇게 있는데 좀 섬뜩해 보이더라고요. 네. 볼 때. 이게 사실 한방이에요. 이 이미지 때문에 이 드라마를 클릭하게 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네. 맞네요. 네네네. 이미지 메이킹 잘했네. 그러니까요. 전략을 잘. 포레스트는 모종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데부스라는 비밀 부서를 만들고 천재들만 모인 자기의 회사에서도 최고의 천재들을 또 추려서 뽑아가지고 그 안으로 불러들여서 어떤 연구를 시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해요. 조건은 아무것도 없죠. 월급도 엄청 많이 주고 뭐 당연히 뭐 다 많이 주겠지만 거긴 또 특별히 많이 주고 와서 뭐든지 하면 돼요. 뭐 업무를 지정해 주지 않잖아요. 네가 와서 여기 있는 장비로 할 수 있는 걸 해라라는 건데, 그러면 이 회사에서 천재들 모인 그네들에서도 또 뽑힌 얘네들은 당연히 이 방향의 연구를 할 거라는 것을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이런 천재들이 이 자리에 놓으면은, 그리고 이런 장비가 있으면 이걸 연구하게 될 거야 라는 거. 그래서 업무를 지시해 주지 않습니다. 출퇴근 자발적으로 하는데 다들 뭐 밤새고 있는 거죠. 마치 너무 재밌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팀을 운영하고 있는 포레스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이미, 이분은 이제 한국계 같아요. 이름 성이 하시인 거 보니까. 중국계일 수도 있을까요? 아니, 한국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데우스의 한국계 배우. 네, 그리고 생긴 것도 너무 한국 사람이야. 좀 죄송스럽지만 비율도 좀 그렇고 친근합니다. 네, 너무 한국 사람이죠. 제이미는 릴리 첸의 구남친입니다. 네. 릴리 첸의 현남친은 데부스 부서로 간 다음에 실종되었죠. 네. 그 이후에 바로 거기 1화에서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 릴리 첸의 현남친이 실종되고 이틀 만에 자살하는 것으로 CCTV에 찍히고 시체가 발견돼요. 네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수상함을 느낀 릴리 첸이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으니까 제일 손 뻗으면 닿는 곳에 있는 분이 바로 이제 구남친이 되겠죠. 네네. 어장 안에 있었죠. 네, 자기를 아직 못 잊어하는 구남친. 제이미에게 연락을 해서 이게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음모가 있는 것 같다. 나랑 같이 이걸 파헤쳐 달라 해서 이 릴리 첸을 도와주는, 그러면서 이제 영원히 고통받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KT, 앨리슨 필 배우가 도냈죠. KT, 이 데부스 부서의 핵심 수장이에요. 사장 그리고 CEO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분 저만 조금 묘하게 생겼다고 생각해요? 저도 약간 예전에 이게 이런 말 될지 모르겠는데 로보캅 1에서 로보캅이 헬멧을 벗으면 나오는 얼굴과 약간 느낌이 그것까진 저는 아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저는 이거는 진짜 못하겠고 이거 못하겠고 백골화된 느낌 있잖아요. 아니 그건 어떤 극단적으로 하얀 피부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일단은 사람의 베리에이션에서 끝에 정도에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게 더 욕이다. 그래요? 그게 더 욕이야. 좋은 말로 매기네. 좀 약간 느낌이 그 월리스와 그로밋 있잖아요. 클레메이션. 거기서 월리스의 이목구비를 갖추셨고 그 다음에 약간 너무 마르셔가지고 약간 백골화가 하여튼 네네네 돌아왔습니다. 그 CEO의 오른팔이기도 하고요. 이분 역시 천재예요. 그래서 포레스트가 이분이 아직 대학생일 때 소문을 듣고 이분이 듣는 수업, 물리학 수업에 몰래 청강을 들어가서 이 KT가 교수와 언쟁을 벌이는 장면을
이렇게 직접 관찰하죠. 그리고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언쟁을 벌이다 뛰쳐나가는 KT를 붙잡아서 영입을 하는 그 정도로 천재예요. 네. KT는 그때 당시 특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거의 자퇴 위기에 놓여 있었거든요. 아무 조건 없이 너에게 특비를 다 대주고 네. 우리 회사에 입사도 시켜주고 월급도 엄청 많이 주겠다라는 조건으로 영입을 한 거죠. 안 보셨습니까? 거기까지는? 아니 제가 어디까지 왔냐면 초반에 이게 흡입력이 엄청나더라고요. 처음에 이 이미지에 꽂혀가지고 네. 봤는데 아주 줄줄이 가다가 네. 그 종교 새끼 같이 조금 진하게 나면서 옛날에 있었던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 진하게 막 거기 하면서 이거 제가 기대했던 거랑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데라고 하면서 그 홈랜드와 같이 일정 겹치는 바람에 홈랜드에 좀 더 무게를 실어줬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거기서부터 재밌는데. 진짜? 네. 이런 등장 인물들이 나오고요. 네. 세르게이는 릴리친의 현남친인 세르게이는 어떤 이유로 데부스 부서에 들어갔다가 자살을 한 것일까? 그리고 자살을 한 이유를 캐려는 릴리첸에게 왜 자꾸 이 아마야의 보안실장, 전 CIA 출신이죠. 네. 손가락 하나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격투 벌리는데, 네, 진짜. 그 소련, 아니다. 그 뭐, 러시아 공작원이랑 같이 격투를 벌이는데, 이 격투가 너무 리얼해서. 맞아요. 네. 멋있는 거 하나도 없고, 네, 진짜 리얼하게 보내버리죠. 네네. 그 사람은 왜 자꾸 릴리첸의 그 비밀을 캐는 것에 대해서 방해를 하는지. 네. 그렇다면 이 아마야의 CEO 포레스트는 대체 어떤 프로젝트를 이 데부스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 건지. 천재 엔지니어인 KT는 왜 이 포레스트를 이렇게 돕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8편의 드라마로 이렇게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꼭 보세요. 이거 시즌 2 뭐 어떤 제작에 들어갔다든가 그런 루머가 좀 있나요? 그런 거는 제가 아직 못 들었어요. 그럼 이 한 그 드라마 8편에서 싹 정리가 돼요? 예, 싹 정리 딱 깔끔하게 됩니다. 오케이 갑니다. 네. 여기서 다루고 있는 핵심 주제는 그거예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느냐.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 세상 하나뿐이냐. 그러니까 다중우주에 관한 그 두 가지가 핵심적인 주제이자 소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데부스에서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연구하는 거는 그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공을 공중으로 던졌는데 날아가는 그 야구공을 찰칵 지금 순간을 멈춰서 이 야구공의 질량과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 그리고 떨어지는 각도, 그리고 바람의 방향 이런 모든 것들을 계산하면 정확하게 이 공이 출발한 지점과 멈추는 지점을 계산해낼 수 있잖아요. 있죠. 이 중간에 한 지점으로부터 공중의 이 한 지점으로부터 미래와 과거를 다 계산해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만물도 그 세상 만물의 모든 값을 다 계산해만 낼 수 있다면 지금으로부터 1초 전에 이 세상이 어땠는지 2초 전에 어땠는지 더 멀리 가면 10년 전에 어땠는지 100년 전에 어땠는지 1000년 전, 만년 전, 억년 전에 어땠는지를 다 구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상에서. 그래서 이 커다란 양자 컴퓨터가 이 세상의 모든 값을 거기다 다 입력을 해서 구현해냅니다. 그것을. 그래서 왜 과거가 미래가 아니라 왜 과거를 미래는 보지 않기로 해요. 오케이. 어떤 윤리의식 같은 차원에서 CEO가 포레스트가 이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이 KT와 그리고 이 데부스 안에 근무하는 이 연구진들 사이에는 반드시 약속을 합니다. 미래는 보지 않는다. 해서 과거를 일단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어제 보고 내일 그저께 보고 하다가 그 종교색이 갑자기 너무 많이 드러났다는 장면이 뭐냐면 드디어 한 2000년 전까지 또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제이저스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때 그 장면이 시뮬레이션 된 거예요. 이 양자 컴퓨터 안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홀리감을 느낀 거죠. 그런 장면. 저는 그 장면에서 이게 그렇다면 어떤 예수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떤 기독교적인 과거가 이거는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스토리를 풀어가는 거네?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조금 정이 떨어졌죠. 그렇죠. 근데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는 사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따르면은 지금 이 양자 컴퓨터상의 그런 계산이 과거를 그렇게 정확하게 볼 수 있다면은
반대로 미래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 계산에 의해서 과거를 본 네. 거니까. 네네. 그렇다면은 거기서 필연적으로 따라붙는 게 미래는 결정돼 있다라는 거예요. 날아가는 저 공이 떨어질 자리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결정돼 있다라는 결정론적 세계관이 나오거든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결정론적 세계관이면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럼 내가 신을 믿는 것이나 안 믿는 것이나 이미 결정된 거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그런 게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니까 신이 날 벌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정론이면 안 된단 말이야. 기독교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그 과거 그 예수 장면이 나온다고 해서 이게 이 종교적으로 기독교적으로 흘러가나라고 하면은 또 이제 그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케이. 그럼 도전. 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어요. 거기에다가 이 CEO가 집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 네네. 그렇게 해서 과거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을 증명해내면 미래가 결정됐다는 것도 뭐 증명이 되는 거고 네네. 그로 인해서 자기가 어떤 안식을 갖고자 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므로 인해서 그걸 확인을 하고 이 사람이 또 다른 한 단계 더 나아간 어떤 야심이 작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이걸 안 보신 분들에서 얘기하진 않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미래는 결정된 것이냐 그리고 아니면 결정된 것이라면은 나한테는 어떤 자유의지 선택권이 있는 것이냐. 그 예전에 그 뭐죠 웨스트월드가 아니라 와일드월드가 아니라 그 드라마 그 웨스트월드 같은데 아닌가? 아무튼 이 사장 CEO는 딸에 관련해서 일정 분의 죄책감을 털려고 하는 거구만요.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케이 죄송합니다. 저는 크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아주 대립되는 한 가지 또 이야기가 미래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 매 순간마다 선택마다 지구가 끊임없이 분화해 나간다 해서 그 다중우주의 개념도 여기서 등장하거든요. 이 CEO가 진행하려는 어떤 사업 프로젝트 그리고 그 믿음에 반하는 근거로서 이게 막 그 두 가지 사건이 막 얽혀 들어가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어떤 사건들이 계속 벌어져요. 그게 굉장히 재밌고 그 자유의지에 관해서는 그걸 다룬 드라마 중에서는 최근에 본 것 중에 그 웨스트월드라는 그 드라마 HBO 드라마와 이 데부스 그게 너무너무 잘 그 데부스가 오히려 이 웨스트월드에서는 프로그램대로 해놓은 이 인조인간 그러니까 로봇들이 자기가 프로그램된 대로 항상 행동하니까 이게 자유의지가 없는 거다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자기가 각성하고 자유의지를 갖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데부스는 자유의지가 진짜 있냐 없냐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을 이 영화에서 좀 같이 맛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재밌게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전. 흑화된 CEO 하면 역시 그 승리호보다는 이 데부스다 라면서 이렇게 강력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What's inside? Everything.